요즘에 좀 많은 이슈가 되는 사례들로 보입니다. 우선은 성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 유독 성범죄에는 사실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입증도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 일관된 진술은 될 수 있으면 믿어야 된다. 이런 기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이 범죄를 당한 걸 입증하기가 유일한 진술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고려한다면은 이러한 이제 접근법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법조계에서 하는 말은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10명을 놓쳐도 좋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성범죄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강간죄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중강간죄는 이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성관계를 맺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분 내용을 들어보면 4번 정도 만났고, 그 다음에 모텔 가기 전에 술을 좀 많이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로는 숙박비 결제를 여성분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뭐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특히 최근에 올해 2월달에 2021년도 2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CCTV에 멀쩡히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중강제 추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블랙아웃, 술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은 점에 대한 좀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멀쩡히 숙박업소에 걸어갔다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안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 사안은 미성년자고 그 남성분과 여성분이 그날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여성분이 18세 가량 여성분인데 노래방에 술을 먹고 밖에서 술 깨려고 좀 앉아 있는데 처음 본 남성분이 접근을 해서 모텔로 데려간 사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의심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 질문자분의 사안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만났다고 하면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을 것이고, 모텔 가기 전에 아까 술을 먹었다고 했으니 술 식당에서 먹거나 주점에서 술을 마셨거나 이런 교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숙박업소의 CCTV는 물론이고 식당이나 주점에서의 같이 있었던 영상 자료 같은 걸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만남이 있을 동안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SNS나 뭐 요즘에 깨깨오톡이라고 하나요? 그런 톡을 이용한 연락하면서 이제 서로의 호감 표시를 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은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봅니다.